모든 합성 섬유에 그 유리석영 코팅제나 또 세라믹 코팅제 또 그것을 섞어서 만들거나 그것을 추가로 발라서 만드는 부분 모든 형태의 실 부분이 다 그런 스틸 실도 마찬가지고요. 스틸 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또 의류 방수제를 같이 넣어가지고 제조하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염료 부분, 미술용품뿐만 아니라 모든 염료 부분에 이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니까 제가 미술을 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엄청 발색이 좋아요. 색깔이 깨끗하고 그래서 모든 옷을 제조할 때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도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 이걸 섞어 넣거나 단독으로 넣을 수 있어요. 특히 유리석영 코팅제는 세라믹 코팅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라믹 코팅제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품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단 넣어서 만들고 제품에다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계통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비닐 제조에도 들어가고 비닐 제조 들어갑니다. 비닐 제조에도 이것이 들어가면 방수층이 훨씬 견고합니다. 지금 비닐 같은 경우는 물 많이 새거든요. 비닐을 물 셉니다. 물 다 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진공팩을 만들 때도 이것을 유리석영 코팅제와 의류 방수제 들어갑니다. 모든 비닐 제조에 대해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그다음에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는 경우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게 만들 때부터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그다음에 의료용 방수제를 넣는 경우 이런 부분들 모든 목재 생산에 있어서 생산부에서 MDF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곰팡이 액상 제제, 에어컨을 살균하는 곰팡이 액상 제제하고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나 세라믹 코팅제, 각종 그다음에 의료용 방수제 이것들을 넣어서 만드는 모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DF 만들 때 코팅제하고 각종 코팅제하고 방수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302, 302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그다음에 MDF 모든 목재 소재, 인공 목재 소재, 그다음에 뭐 톱밥이라든지 종이폴법 합해서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석고보드 만들 때 들었고요. 그러니까 합성섬유를 가루를 내 가지고 같이 섞어서 형성하는 그런 부분. 또는 돌가루나 돌가루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각종 천연 형형 색깔의 돌가루들이 있어요. 돌가루를 프로테이즈를 많이 첨가하면 이것도 굉장히 하이그로시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형태라든지 색깔이 환상적인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반짝이 넣어가지고 각종 반짝이 미술용품에도 반짝이 있어요. 각종 반짝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MDF 만든다든지 MDF 계통 또는 석고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또 플라스틱 종류에도 이런 반짝이들을 들어갑니다. 반짝이들을 아주 미세하게 가라면 환상적인 색깔이 납니다. 그 자체로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시는 경우에 재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합성섬유에도 이런 반짝이 넣어가지고 만드는 경우 이런 것도 합성섬유나 모든 실 부분 이런 부분을 그것은 재구조가 되겠습니다. 합성섬유에 각종 PVC, PP, 그다음에 PC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합성섬유에 특별히 의료용 욕실 그다음에 그레이지용 302를 넣어가지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건 스판덱스, 라텍스하고 상공이하고 합성 섬유를 쓰면 스판덱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도는 합성 섬유를 많이 넣으면 경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합성 섬유가 일단 기초 프레임이 될 것 같고요. 라텍스, 그다음에 상공이가 약간 유연한 소재, 이렇게 탄성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합성 섬유에도 나일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종류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마음이라서 만드는 회사 마음이죠. 뭐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다음에 여기다가 유리 코팅,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넣고 또 이렇게 우리용 방수제 넣어가지고 제품 만드는 경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팅제하고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아예 만들고 제품에 나중에 추가로 유리 석영 코팅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두껍게 형성하거나 방수를 형성해 좀 걸쭉하게 이런 코팅제 방수제를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그 층을 견고히 형성해주는 방법, 이 방법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방수제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욕실용 상공이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코팅제로 추가로 만드는 것. 방수층도 되고 코팅제도 되거든요. 코팅제를 좀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유리석영 코팅제, 우리용 방수제 또는 그 하나씩 단독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합성섬유나 이런 것들에게 가속 만들 때 욕실용 상공이 섞고 합성섬유 섞어 녹여갖고 합성섬유 비율이 높아지면 경도가 높아진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고 녹여서 이것을 코팅제로 사용하는 경우, 소팅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품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그다음에 우리 방수제를 섞어가지고 코팅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또는 욕실용 상공이하고 합성섬유 부분들 또는 이렇게 PVC, PP, PC 이런 것들 합해가지고 코팅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본드제로 사용하는 경우, 본드하고 합해가지고 본드제로 사용했을 때 경화형 본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 구조에 의합니다. 합성섬유의 비율이 많이 들어가면 경화제 좀 더 경화되고요.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철근과 금속판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가 의료용 방수제가 들어가는 부분, 여러 또 코팅제와 방수제가 들어가서 아예 철근 만들 때부터 금속판 만들 때부터 이것이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철근과 금속판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렇게 욕실용 상공이하고 상공이하고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여러 가지 첨가제를 또 섞였죠. 섞어가지고 철근, 금속판을 코팅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철근 자체에 어떤 심지를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심지를 넣어서 가공하는 제 특유의 금속 제조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심지를 가로, 세로, 정형 또는 꽈가지고 서로 간에 꽈가지고 넣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꽈가지고 넣으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금속관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인 대나무밭 구조, 사방대로 방향이 향하게 해서 충격이 사방으로 터져가게 하는 금속판, 강철판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판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철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알루미늄, 텅스텐 모든 형태의 금속 가루를 균일한 형태로 섞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조그맣게 섞어가지고 조그맣게 녹이고 용광로를 이렇게 많이 그 규모를 적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 섞이게 되는 거야. 한 군데는 되게 이렇게 제품이 균일하게 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녹인 다음에 그걸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전체 여러 가지 금속 재료가 골고루 혼합된, 균일하게 혼합된 그런 형태로 모든 제조하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플라스틱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PVC, PP, 그다음 각종 비닐 제조래 같은 모든 형태의 제조에 대해서 유리 석영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염료와 미술용품 염료, 모든 플라스틱 제조 또는 가구 제조, 가구 제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를 바르는 거야 뭐 이상이 없는데 이게 그 제조할 때부터 MDF 브랜드 인공적인 목재에 들어갔을 때 또는 목재의 결합 뭐 합판 구조 합판 같은 거 만들 때도 역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인공 의료용 방수제 이런 코팅 방수제가 들어가고 곰팡이 액상제 살균하는 곰팡이는 그런 부분들 합판 섞어봐도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판 부분에도 좀더 합성 섬유를 좀 같이 섞어가지고 합판을 만든다든지 MDF 만들 때도 합성 섬유를 가루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PVC, PP 제품들을 같이 섞어서 가루를 내서 만드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판이나 각종 MDF 모든 그 톱밥이나 펄프 만들 때 석영가루와 돌가루들 요리석영 코팅제 합성 그 다음에 요리용 방수제 이렇게 코팅 방수제를 넣고 그다음에 곰팡이 액상제제 이것을 에어컨 살균하는 이런 것들을 넣고 만드는 경우 또는 거기다 금속 가루를 프로테이즈를 따라서 하는 경우 또는 합성섬유 종류도 각종 플라스틱 계열들은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그걸 섞어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그 모든 플라스틱 제조할 때 합성섬유 비율을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단단한 경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단한 경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거기다 좀 탄성을 좀 부여하자면 역시용 30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플라스틱 제조할 때 플라스틱 주변을 많이 볼 수 있죠. 제조할 때 역실용 30이나 합성 섬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 또는 유리석영 코팅제 또는 의료용 방수제 이런 것들을 코팅 방수제를 일부 인위적으로 만들 때부터 집어넣어 가지고 플라스틱 좀 만드는 나중에 바르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만드는 게 또 특별히 어떤 인종이 살짝 코팅이 아니라 이제로 두터운 걸쭉하게 만들어 가지고 두터운 코팅을 형성해서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제 기술 구조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코팅제로서 욕실용 302가 굉장히 코팅 방수제 이런 것들도 코팅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방수제로도 사용하고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드하고 결합하거나 기타 뭐 다른 형태의 어떤 방수제하고 섞어가지고 욕실용 301을 만들거나 스프레이 체인과 301을 섞거나 여러 가지 방수제와 욕실용 301을 추가로 섞어서 만드는 경우 또는 유리석영 코팅제,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서 방수제를 만드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방수제를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의료용 방수제 이런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욕실용 301을 특별히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제 기술 구조에 하겠습니다. 모든 방수제는 다 해당됩니다. 시멘트 몰탈에도 역시 욕실용 302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수 몰탈이 되기 때문에 가루를 내 가지고 섞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를 따라서 PVC, PP 제품을 섞어서 같이 P 제품도 섞어서 가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욕실용 302하고 욕실용 302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든 비닐 제조의 부분에 이쪽으로 욕실용 302를 같이 넣거나 비닐 제조 욕실용 302 같이 넣고 합성섬유를 추가로 넣어서 경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욕실용 301을 넣어서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들어 유리석영 코팅제, 의료용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모든 플라스틱과 비닐 제조에 대해 들어간다. 모든 목재 제조에도 이것이 들어간다.
했을 때, 그다음 철판 부분에도 나중에 더 이렇게 형성을 할 때 이것이 들어가서 형성을 이렇게 방수제로서 형성을 해주시면은 방수제나 이렇게 어떤 부식 방지제, 철판 코팅, 철판이랑 모든 철분, 뭐 금속 제품들 했을 때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모든 모든 본드 계통에도 모든 형태의 본드에도 이 욕실용 302가 들어가서 만들어 유리석연 코팅제, 방수제를 유리 방수제를 섞어서 만들었을 경우 모든 본드제, 방수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모든 방수포 만들 때 모든 형태의 방수포 만들 때 인위적으로 욕실용 302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경우 모든 형태의 방수포 그 다음에 유리석연 코팅제, 의료용 방수제라면 훨씬 견고한 형태의 방수제가 됩니다. 방포 이렇게 모든 형태의 방수포 있잖아요. 모든 형태의 방수포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갑니다. 방수포가 지금 햇빛에 너무 그렇죠. 취약성이 있어요. 좀 쓰다 보면 이렇게 방수포가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거기다가 유리석연 코팅제하고 의료용 방수제만 넣어도 엄청 튼튼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형태의 방수포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이걸 넣어서 인조를 만들면 굉장히 튼튼해진다는 모든 그 파이프 부분, 모든 형태의 파이프 부분, 파이프 종류에 상관없이 유리석연 코팅제하고 의료용 방수제 또는 욕실용 302를 넣어서 추가적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의하겠습니다. 합성 섬유를 많이 넣으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파이프 부분에 넣을 때 석연가루라든지 돌가루를 넣는 경우 또는 금속 이런 잘 녹슬지 않는 금속가루를 넣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만드는 경우 이런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아이디어 모든 합성 섬유를 만들 때 의료용 방수제야 유리석연 코팅제를 합성 섬유를 넣어서 만드는 경우 또 염료에 미술용품 용료에 이것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합성 섬유에 석연가루, 돌가루, 또 금속가루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것도 역시 제 기술 구조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단단한 경도를 이룰 때 특수 목적에 아마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강도를 나타내면서도 가벼운 데 들어가야 될 때 합성섬유하고 합성섬유 종류들하고 합성되면 되게 단단한 나일론 같은 게 되게 굉장히 단단한 의료용 방수제, 유리석연 코팅제를 섞어 그다음에 석연가루를 섞었을 때 엄청 단단 또는 거기다가 일부러 금속가루를 덧붙여 했을 때 엄청 특수 뭐 자동차용 자동차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쓸 때가 많습니다. 가볍고도 굉장히 탄탄한 이런 소재. 실 자체를 그렇게 뽑을 수도 있다. 실 자체를 이제 그렇게 뽑았을 때도 제 기술 구조. 합성섬유에다가 석연가루, 금속가루를 섞거나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용 방수제를 섞어가지고 또는 코팅제와 방수제를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제품을 구조를 만들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여기다 약간 탄성을 이런 구조에 약간 탄성을 주려면 욕실용 302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탄성까지도 갖추려면 욕실용 302를 넣어가지고 일단 뭐 욕실용 302 경화시킨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갖고 쓰셔야 되겠죠. 경화를 일단 시킨 다음에 하든지 뭐 방법상의 문제니까요. 욕실용 302가 경화된 형태든 안에 들어가서 이런데 첨가가 되거나 뭐 이걸 주대기에서 만들어 실을 뽑거나 욕실용 302 자체에다가 약간 합성섬유보다 조금 더 실을 뽑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부드럽고도 탄성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고 약간 강도가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텍스 제조할 때
단독으로 역실용 301을 같이 넣어가지고 제조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다 합성섬유를 또 프로테이저를 조금만 넣으면 라텍스가 좀 근데 라텍스 넣을 때 302 자체도 에폭시를 다 대신할 것 같아요. 에폭시를 대신해 가지고 제가 모든 에폭시를 넣어 가지고 가공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역실용 302가 들어가 가지고 제조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에폭시를 대신해서 했던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 기술 구조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약간 부드러운 탄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리석용 코팅제, 의료용 방수제를 같이 섞어서 인적으로 제품 구조를 만드는 제 기술 구조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타일 종류를 제품을 만드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방수제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타일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가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타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타일. 이거 뭐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소재 분야에 집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 경우 비닐이라든지 합종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 플라스틱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전부 다 이것이 다 들어간다. 창문 만들 때도 그렇고요. 유리석용 코팅제 방수제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역실용 302 제품을 넣어갖고 만드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문 만들 때도 좀 불투명 창문이다 그러면 석영가루를 넣어가지고 창문을 만드는 경우 PVC, PP 제품이든 아니면 합성섬유 제품이든 역실용 301을 섞어서 만들든 그것을 일부러 석영가루와 모든 돌가루를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창문을 만들거나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금속재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갈 데가 없다니까. 금속재에다가 모든 금속재에다 석영가루를 넣으면 엄청난 강도가 형성됩니다. 내열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그 합성섬유나 모든 섬유 제품들 또는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에 이 석영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엄청난 내열성을 갖고 강도가 단단해집니다. 여기다 기본적으로 다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류방수제가 다 들어갑니다. 뭐 회사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석영가루와 모든 돌가루를 인위적으로 플라스틱 금속판을 만들거나 실을 만들거나 각종 플라스틱 계통의 모든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경화형 본드제에 이런 돌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경화형 본드에도 그래서 더 강하게 강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시멘트와 석영가루 이런 것들 시멘트를 이렇게 염색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고급 염료를 하셔야 된다. 수십 가지 종류로 색깔을 틀리게 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경우 이게 또 뭐 어떤 일종의 타이어를 만들 때도 이게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방수제를 만들어서 모든 형태의 타이어를 제조하셨을 때도 그때도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거기다가 302 의료용 그다음에 역실 그레이지용 302를 섞어서 타이어를 제조하시는 경우 이것도 제 구조에 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스판덱스 만들 때도 라텍스하고 302를 섞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합성섬유하고 유리석영 코팅제 그다음에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 이걸 형태로 모든 형태의 타이어를 만드실 때도 우리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료용 방수제 욕실용 그레이즈용 302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탄성이 좋아지죠. 그 탄성 정도는 회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얼마 정도를 넣든가 그런 것들 또 방수 그래서 잘 찢어지지 않게 하거나 하는 그런 형성을 해줍니다. 잘 찢어지지 않게 하죠. 여기다 합성섬유를 조금 넣어가지고 아주 합성섬유를 프로테이즈를 미미하게 넣어가지고 만들었을 때 미미하게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강도가 단단해집니다. 이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강도가 좀 필요했을 때 합성섬유를 아주 미세하게 넣어주면은 골고루 넣어주면 이것도 굉장히 강도가 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그 고무 타이어라든지 이런 타이어 제품 만들 때 라텍스를 아주 적은 프로테이즈로 라텍스를 넣는다. 라텍스를 넣거나 욕실렌 그린 301 넣거나 합성 섬유를 좀 넣거나 해서 프로테이즈를 아주 약하게 넣어가지고 전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욕실용 합성소미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좀 섞어 좀 부드럽고 탄성 있는 그런 합성소미가 또 나올 것 같고요. 라텍스를 아주 미세한 비율로 아주 미세한 비율로 라텍스를 넣었을 때 거기서 또 다른 형태의 합성소미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스판덱스 할 때 이게 라텍스 302 합성소미를 이렇게 섞는다라는데 그거를 프로테이즈를 아주 낮춰가지고 넣었을 때 다른 섬유 제품에도 이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프로테이즈를 낮춰서 라텍스 301을 넣어가지고 합성 섬유를 제품을 따로 이제 했을 때 이건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라텍스하고 301을 같이 넣는 경우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단독으로 쓰시고 하셨을 때 다른 거와 섞어서 이게 또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